안녕하세요. 우리 대학의 2023학년도 모의논술을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덕성여대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출제위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문계열 1번 문항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공유된 것은 문항 카드입니다. 이 문항 카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인문계열 문항 1번의 경우에는 45분이 배당되어서 인문사회 계열의 전체 90분이 배당이 되었고 그 중에 반절을 이 문항 번호 1번에 쓰도록 그렇게 할애를 하였습니다. 1번 문항은 이미 푸신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견해로 분류하여서 그 차이점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4개 모두 평이한 수준으로 교과과정 내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언어와 사고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언어의 본질, 사피어 워프 가설, 언어 결정론, 언어 상대론이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 소요 시간 45분인데요. 글자 수는 500자 내외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항은 여기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문항의 그 출제 의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의도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 활동은 모두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음성 언어이든 문자 언어이든 모두 언어를 매개로 학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같은 생각이라도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어떤 언어로 표현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훌륭한 생각을 가졌더라도 효과적인 언어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학문의 세계이자 학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번 문항은 학문의 도구인 이 언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어가 사고를 표현하여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호로서 약정되었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거꾸로 인간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아주 전통적인 사피어 워프 가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예로 일부 스타트업에서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함 대신 외국어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기도 하지요. 이 문제는 언어의 기능 또는 언어의 힘에 관한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이해력과 그리고 여러 제시문에 나타난 견해들을 비교하여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비문학 제시문의 선명한 논점을 문학 제시문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논증력 또한 평가하고자 하였던 그런 문항입니다. 어려운 학술적 텍스트와 문학 제시문을 자신의 언어로 소화를 해서 자연스럽고 정확한 우리말로 서술하는 표현력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제시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사피어 워프 가설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이지요. 이전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서 이 지문을 일부 발췌를 하였고 또 내용을 좀 보완을 하고 다듬었습니다. 사피어 워프 가설에 의하면 언어는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워프의 드럼통 사례는 휘발유가 비었다는 언어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마치 이 빈 휘발유 드럼통 근처가 안전한 것처럼 사고하게 하여서 결국 화재를 유발시켜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이렇게 변화를 주고 결정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나는 바트머스라는 그 지명의 사례인데요. 제시문 나는 만일 언어가 무엇인가 마술적인 힘을 가졌다면 언어의 의미가 대상을 규정하고 그 대상에 대한 사람의 생각도 규정해야 한다는 그런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트머스의 예를 통해서 사실은 이 언어가 무언가 마술적인 힘을 가졌거나 어떤 그 대상을 규정하는 그런 힘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언어 자체는 아주 결정적이지 않다, 결정적인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지문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시문 단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작품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초나라 사람들이 초나라의 어부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구런과 나란히 기억하는 이유는 어부의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초나라 사람들은 어부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게서 좋아할 만한 것만 전하고 그의 이름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꽃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입니다. 제시문 라는 이제 헵타포드어에 대해서 가상의 언어인 외계어인 헵타포드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 라에서 나는 외계어 헵타포드어 B를 배우면서 자신의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전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헵타포드어 B를 익힌 후에 미래의 일까지 지각하는 방식으로 사고방식이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어가 이제 사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 가부터 라까지를 읽고 이것을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견해로 분류하여서 차이점을 서술하는 게 이 문제 1번이었습니다. 출제 의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출제 근거는 각각 이제 교육 과정에서 관련 성취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한번 일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출처도 제시를 해드렸고요. 네, 문항 해설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시문에 대한 해설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문항 해설도 아까 그 출제 의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각각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지 이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개의 제시문 가나다라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한 여러 견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나다라 제시문 각각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해서 조금씩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문들은 여러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 이 자체에 주목하고 그 문항에 대한 답변을 쓸 수 있도록 발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견해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렇게 물음으로써 이 학생들이 여러분께서 이 각각의 견해의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공통점에도 얼만큼 통찰을 지니고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 가의 경우에는 언어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언어 상대론을 시사합니다. 말하자면 약한 가설인 셈이죠. 드럼통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라의 경우에는 가보다 더 강한 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언어가 사고에 더 강하게 영향을 주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언어 결정론,
강한 가설을 시사를 합니다. 라의 나는 외계인의 문자 언어를 새로 배움으로써 아예 미래를 지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억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의식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주인공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차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을 하나의 시간 단위로서 기억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언어가 아이의 사고방식을 결정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나는 언어의 의미가 세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의 생각 또한 언어의 의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트머스라는 지명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는 어떤 사람이나 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실제 대상이 어떠한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와라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언어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고 이해될 수 있지만 나와 다와 비교하면 분명한 차별점을 가집니다. 가와라는 언어가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와 다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는 아름다운가 등 언어적 요소가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역설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내 제시문의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시문은 두 개의 비문학 지문과 제시문과 그 다음에 두 개의 비문학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문학과 문학은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네 제시문을 두 견해로 분류하여서 큰 차이점을 쓴 후에 단순히 각 제시문의 요지를 나열한 글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제시문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논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문학 제시문에서 선명한 논증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문학 제시문의 논증을 문학 제시문에 적용하여 해석하거나 문학 제시문에서 발견한 시사점을 비문학 제시문과 비교하여 핵심을 추출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겠죠. 비문학 제시문과 문학 제시문을 종합하여서 공통점을 찾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이점을 서술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 이상의 그 논증력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채점 기준은 여기에 후술하였습니다. 하나씩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력, 논증력, 표현력을 모두 적절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시답안도 여기 7번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513자로 500자 조금 넘게 그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그 해설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제공해드린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모의 논술에 대한 학생 여러분들의 답변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모의 논술 1번 문항에 대한 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